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느리게 이어졌고 방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희영은 정우가 자신의 손끝을 스치는 순간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녀를 침실로 이끌었다. 김희영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 사이사이로 한낮의 햇살이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서울과는 확연히 달랐다. 서울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공기를 가득 메웠지만 이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마치 시간마저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차가운 커피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입술을 대었지만 커피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그와 함께했던 추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와 함께한 아침 산책, 저녁마다 나누던 사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까지도.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곳으로 이사한 이유였다. 시골의 고요함이 그녀의 슬픔을 잠재워 줄 것이라 믿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아무리 도망쳐봐도 과거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희영은 창가에서 몸을 일으켜 집 근처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곳에서 아직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시골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엔 마음속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그녀가 찾는 것은 소란스러운 관계가 아닌 조용히 책을 읽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도서관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희영은 은은한 나무 냄새와 책들의 향기에 잠시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은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작은 창문들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장 사이로 부드럽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책장을 따라 걸으며 손끝으로 책들의 표지를 살짝 만져보았다. 한 권을 뽑아들어 제목을 바라보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가 찾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자신도 몰랐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책들 사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조용히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희영은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서 있는 남자는 도서관 사서인 듯 했다.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그는 짙은 갈색 셔츠를 입고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 희영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녀는 낯선 이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직 어색했다. 서울에서는 그녀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다. 아, 그냥 책을 좀 보고 있었어요. 희영은 잠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작고 쑥스러워 보였다. 사서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가에서 책 한 권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건넸다. 이 책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녀는 그가 내민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는 따뜻한 파스텔 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제목은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었다. 희영은 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그 제목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이 도서관에는 언제든지 오셔도 좋아요. 책도 좋지만 가끔 커피 한 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남자는 밝게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의 제안은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희영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 그녀는 그를 더 바라보려 하지 않고 서둘러 책을 품에 안았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희영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남자의 따뜻한 말과 미소가 여운처럼 남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무언가 익숙치 않은 느낌이 왠지 불편한 듯 느껴졌다. 도서관을 나와 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책을 품에 꼭 안고 속삭였다. 소소한 기쁨. 나도 다시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녀는 모른다. 하지만 조용히 다가온 그 남자의 친절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희영은 다시 도서관을 찾았다.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나마 그녀에게 위안이 되어가고 있었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통해 작은 위로를 받았지만 정우가 내어준 그 미소와 책을 추천하던 그의 다정한 말투가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희영이 도서관에 들어섰을 때 정우는 이미 책장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희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추며 따뜻하게 인사했다. 다시 오셨네요. 오늘은 어떤 책을 찾으세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희영은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그녀는 그 감정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뭐든 가벼운 걸로 추천해 주세요. 희영은 웃으며 말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가에서 한 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는 희영의 얼굴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이 책도 좋지만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랑 잠깐 도서관 뒤쪽에서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희영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멈칫했다. 정우의 눈에는 기다림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희영은 그가 단순히 책을 추천하는 사서가 아니라 자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정우가 먼저 다가온 것이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커피는 늘 좋죠. 그들은 도서관 뒤편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그곳에서 정우는 커피를 내려주며 희영을 바라봤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곳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죠. 희영에게 묻는 그의 눈빛에는 희영의 감정을 알고 싶어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희영은 커피 잔을 쥔 채 잠시 생각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가 떠난 이후의 고독한 일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과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정우의 따뜻한 시선이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사실 아직은 적응이 좀 힘들어요. 서울에서의 생활과는 많이 다르니까요. 희영은 솔직하게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조용한 곳이 좋아요.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천천히 살아가는 게 제겐 오히려 위로가 되거든요. 그는 희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말에는 그녀와 함께 이 조용한 삶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희영은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마음을 느꼈고 그것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 순간 희영의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워졌다. 그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다. 괜찮으세요? 정우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희영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어졌고 정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그녀를 부축했다. 여기 앉아서 쉬세요.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정우는 빠르게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물을 가져왔다. 그의 손은 희영의 손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기에 그녀에게는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느껴졌다. 정우는 물을 건네며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가 정말로 신경 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희영은 그가 단순히 사서로서의 배려가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피곤했던 것 같아요. 희영은 그에게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우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다. 이곳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물어본 적은 없었지만 당신이 혼자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자주 뵐수록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는 희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희영 씨를 더 알고 싶어요. 그의 말에 희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다. 정우는 그녀에게 먼저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관심은 단순한 배려나 친절을 넘어서 더 깊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희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 다시 누군가의 진심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정우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녀는 아직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정우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었다. 정우는 희영을 향해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음엔 다시 커피 한 잔 해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희영 씨가 여기서 더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네요. 희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을 남겼다. 그날은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의 날이었다. 시골 마을답게 주민들이 한데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즐기며 하루를 보내는 평화로운 축제였다. 희영은 처음엔 이 축제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정우의 권유에 결국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오늘도 그곳에 있을 테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희영은 축제 장소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축제장은 작은 광장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었다. 주민들은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눠주고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뛰어다니며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희영은 혼자 천천히 걸으며 그 분위기를 즐기려고 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다. 이곳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그녀에게는 여전히 어색한 자리였다. 그러나 그때 정우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그가 밝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셨네요. 마을 축제는 처음이시죠? 정우는 그녀의 옆에 자연스럽게 서서 함께 걸었다. 그들은 말없이 축제장을 둘러보았다.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정우의 모습을 보면서 희영은 그가 이 마을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새삼 느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다정하네요. 희영이 말했다. 맞아요. 다들 서로를 잘 알고 도와주고 지내죠. 이게 바로 시골 마을의 매력이기도 해요.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들이 함께 걸음을 옮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주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희영은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아이가 울고 있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엄마를 찾는 듯 보였다. 저 아이가 길을 잃었나 봐요. 희영이 조용히 말했다. 정우는 아이를 보고 바로 다가갔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무슨 일 있니?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정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아이는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다.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게. 정우는 부드럽게 아이의 손을 잡았다. 희영은 그 곁에서 조용히 아이를 달래주었다. 금방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서서 아이의 엄마를 함께 기다렸다. 희영은 그 시간 동안 정우가 보여주는 차분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을 느꼈다. 그가 아이를 향해 보이는 다정한 시선과 목소리는 그가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꽤 오래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경찰서로 갈까요? 정우는 희영에게 물으며 아이를 달래주었다. 30분쯤 흘렀을 때 마침내 멀리서 한 여성이 정신없이 아이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여인은 아이를 발견하자 울먹이며 달려왔다. 여기 있구나.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여인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놓아주었다. 이제 엄마랑 같이 있으면 돼. 다행이네. 아이의 엄마는 고마운 표정으로 정우와 희영을 번갈아 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없어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 말씀을요. 무사히 만났으니 다행이네요. 그들이 떠나간 후 희영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에게 정말 다정하시네요. 정우 씨 덕분에 아이가 진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죠. 사실 나도 순간 걱정이 됐지만요. 희영은 정우의 말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금 느꼈다. 그의 다정함과 배려심은 단지 그녀에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의 곁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이 여전히 깊이 남아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정우 씨가 있어서 이곳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희영이 조용히 말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희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희영 씨가 여기 있어 주셔서 제게도 이 마을이 더 소중해졌어요. 희영은 그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정우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축제가 끝나고 늦은 저녁, 희영과 정우는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가 아직도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조용하고 한적한 도서관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서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귓가에 잔잔하게 울렸다. 정우는 창가 쪽에서 희영을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말하지 못한 감정을 감싸주고 있었다.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해줘서요. 희영은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정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관계는 좋지 않게 끝나고 말았네요. 희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약간의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말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제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마을에 오고 나서야 조금씩 평온을 찾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고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까지는 메우지 못했죠. 그의 말에 희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남편과의 추억을 품고 있었고 그를 떠나보낸 이후로 자신의 마음속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지 못했다. 저도 그래요. 희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로 제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작은 시도였죠. 하지만 아직도 그가 없는 삶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그의 손이 희영의 손을 살며시 덮었다. 그것은 위로와 공감의 손길이었다. 그들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상처는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다리가 되었다. 그런데 정우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빈자리가 조금씩 메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영은 조용히 말했다.
여전히 그가 그립지만 정우 씨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희영 씨 덕분에 저도 조금씩 다시 마음을 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비가 조금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다. 정우는 희영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잊는 건 아니지만 그 상처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영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가 내린 후 도서관을 떠나려 나섰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있었다. 축제도 끝났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희영의 마음은 아직 차분하지 않았다. 정우와 나눈 대화가 그녀의 가슴에 무언가를 남겼기 때문이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한 그 순간 이후로 그와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며칠 뒤 정우가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번 주말에 저녁 드시러 오실래요? 간단하게 준비할 테니까요. 희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 아직 어색했지만 이미 정우와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주말 저녁, 희영은 도서관 근처에 있는 정우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직접 준비한 저녁 식사는 소박하면서도 정성이 담겨 있었다.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작은 꽃병에 담긴 야생화가 공간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희영은 테이블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열심히 차려봤어요. 희영 씨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정우는 희영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차분함 속에는 이제 희영을 향한 분명한 끌림이 담겨 있었다. 저녁을 함께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소소한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느리게 이어졌고 방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희영은 정우가 자신의 손끝을 스치는 순간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와인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와인 한 잔 더 하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작은 기대와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희영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도 오늘은 한잔하고 싶네요.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촛불의 흔들림이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은밀하고 묘하게 만들었다. 정우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희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희영은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정우는 천천히 희영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정우의 숨결이 희영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강한 끌림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갔다. 누군가를 다시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희영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거리를 두고 싶지 않은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정우는 희영의 말을 들으며 눈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정우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입술 가까이 다가갔다. 희영 씨에게 더 다가가고 싶어요. 지금 더 가까이. 정우는 조심스럽게 희영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폭발했다. 희영은 그의 키스에 천천히 응답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고 그의 손길과 입술에 점점 더 깊게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뒤로 한 채 천천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정우의 손이 희영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그 순간에 빠져들었다. 희영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와의 연결을 원했고 그가 자신을 감싸주는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희영은 그 순간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정우의 가슴에 손을 대고 천천히 몸을 물렸다. 정우 씨, 잠시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그녀를 놓아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희영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런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요. 천천히 우리가 준비됐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고 살며시 쥐었다. 그들은 그 순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시 천천히 침착하게 자리로 돌아갔다. 여전히 서로를 향한 감정은 강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희영과 정우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깊어졌다. 함께 보낸 저녁에 서로 감정을 나눈 후 그들은 서로를 더 필요로 하게 되었고 서로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어느 날 희영은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중 희영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희영 씨? 정우가 놀라며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고개를 젓고자 했지만 눈앞이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졌다. 괜찮아요. 그냥 잠시 어지러워서. 정우는 그녀를 더 단단히 부축하며 말했다. 이건 그냥 어지럼증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희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정우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정우는 희영을 부축하며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깊은 피로와 어지럼증에 몸이 지쳐 있었지만 병원에 도착하자 곧 검사에 들어갔다. 희영은 검사를 받는 동안 정우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을 돌봐주는 그의 손길이 고맙기도 했지만 그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냥 휴식이 좀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희영이 말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희영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정우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 괜찮아요. 희영은 그의 손을 살짝 쥐며 말했다. 정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한테는 당신이 괜찮은 게 제일 중요해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희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정우의 눈빛은 그동안 봐왔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있는지 실감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희영의 딸, 소연이 병실로 들어왔다. 소연의 얼굴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정우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엄마, 이게 뭐야? 소연은 놀란 눈으로 희영과 정우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희영은 순간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정우와의 관계를 아직 소연에게 말하지 않았다. 소연이 갑자기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설명될지 머리가 하얘졌다. 소연은 그들의 침묵에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남자가 대체 누구야? 왜 엄마 병실에 같이 있는 거냐고?
희영은 그제서야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을 꺼냈다. 소연아, 이분은 정우 씨야. 내가 이 마을에서 지내는 동안 많이 도와줬던 분이야. 소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우를 쳐다보았다. 그럼 왜 엄마랑 이렇게 가까워 보여? 손까지 잡고 있고. 정우는 조심스럽게 희영의 손을 놓고 소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저는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드렸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당황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말도 안 돼.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희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소연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과의 추억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정우와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다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배신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소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새로운 시작? 엄마, 아빠를 그렇게 빨리 잊을 수 있어?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소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정우는 옆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소연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희영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다. 저기, 정우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희영 씨는 아버지를 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다만 어머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연은 정우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행복할 자격이요? 아빠는 지금 없어요.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당신이 채울 수 있다고요? 희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소연아,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해. 나도 아빠를 잊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슬픔 속에만 갇혀 있고 싶지 않아. 나도 다시 살아가야 해. 소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의 슬픔을 얼마나 오래 견뎌왔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기에 그런 엄마가 낯설어 보였다. 정우는 희영의 곁에 서서 그녀를 지지하며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아버지를 대신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희영 씨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정우의 진심이 전해지기 시작한 듯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병실 안의 공기를 가라앉히려 했다. 엄마, 나는 아직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고 아빠가 보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행복해지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네. 희영은 소연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나도 알아. 엄마도 아빠가 그립고 보고 싶어. 그런데 엄마는 이제 너무 외롭고 힘들어. 소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조금은 희영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는 마음의 갈등 속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희영과 정우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병원에서 희영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다. 검사 결과 갑상선 암 초기입니다. 다행히 발견이 일찍 되었고 수술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희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암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여태까지 겪었던 슬픔과는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였다. 정우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그가 느끼는 불안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정우 씨, 희영은 겨우 말을 꺼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희영 씨,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어요. 당신이 이겨낼 수 있게 내가 옆에서 도울게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희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됐다. 며칠 후 희영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정우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며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녀를 보살피고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겼다. 그가 가져오는 음식을 포함해 그녀의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챙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지극정성이었다. 소연은 그 뒤에도 어머니의 병실을 자주 찾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깊은 충격에 빠졌고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더 챙겨드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소연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정우는 희영 곁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고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정우의 헌신적인 모습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 한 번도 희영 곁을 떠나지 않았다. 소연은 병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면서 정우와 눈을 마주쳤다. 그동안 그에게서 느꼈던 불신과 반감은 이제 어머니를 위한 그의 헌신을 보고 점차 사라져갔다. 정우는 소연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함께 있어 주시면 좋겠어요.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머니 곁에 앉아 희영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소연은 그 손을 꼭 쥐었다. 엄마, 소연은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희영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소연아, 너에게 항상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내가 힘들었을 텐데 내가 먼저. 희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여전히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은 진심 그 자체였다. 소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정우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머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날 밤, 소연은 정우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헌신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저기, 소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해 주시는 걸 보고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아저씨를 선택했는지. 정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희영 씨가 행복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소연은 한숨을 내쉬며 정우를 바라보았다.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저도 이제는 아저씨를 믿어볼게요. 그녀의 말에 정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희영 씨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 정우와 희영, 소연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졌다. 소연은 어머니의 행복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희영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긍정적인 결과를 전하며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희영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정우와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병실에 누워있는 희영은 아직 몸이 무거웠지만 눈에 띄게 밝아진 정우와 소연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소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안심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침대 옆에 앉아 희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희영 씨, 정말 잘 버텨줬어요.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언제든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의 말에 희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우와 소연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는지 실감했다. 그들의 사랑과 돌봄이 없었다면 자신이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연은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엄마를 위해 충분히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아저씨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희영 씨가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에요. 그게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소연은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을 들으며 어머니에게 있어 정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더 깊이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만 집착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그 슬픔을 내려놓고 어머니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싶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소연은 병원에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정우도 여전히 희영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세 사람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희영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정우와 소연의 보살핌을 받으며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소연은 서울에서의 일과를 잠시 미뤄두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골에 머물렀다. 그들은 이제 더 가깝게 지내며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희영과 소연을 작은 마을 카페로 초대했다. 그곳은 그가 자주 가는 아늑한 장소였다.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테이블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 소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행복한 게 나한테도 가장 중요한 일이야. 희영은 딸의 말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소연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행복을 응원해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소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은 그날 밤 작은 카페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희영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와 함께 미래를 그리며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정우와 희영은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나눈 후 모든 것이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희영과 그녀를 위해 헌신해온 정우.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멀리하거나 억누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희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이번 저녁은 이전과 달랐다. 그날 밤, 정우는 집안의 조명을 낮추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준비했다. 희영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정우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은 그냥 너랑 둘이만 있고 싶어.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희영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녀를 소파로 이끌며 잔잔한 대화를 이어갔다. 희영아,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나? 그때는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는데. 정우는 희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해. 희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희영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그의 손길에 응답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의 숨결이 서로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정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을 찾아가 입맞춤을 건넸다. 그 입맞춤은 천천히, 그러나 점점 더 깊어졌다. 희영은 그가 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에 몸을 맡기며 그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녀를 침실로 이끌었다. 그들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고 서로의 몸에 닿는 느낌을 충분히 즐겼다. 희영은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정우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그들은 침실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웃었다. 정우는 희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희영은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정우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고 있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천천히 풀려나갔다. 사랑해, 희영아. 정우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나도요. 희영도 작게 속삭였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서로에게 더 깊게 빠져들었다. 정우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희영을 감싸며 그녀의 긴장된 마음을 녹여주었다. 희영 역시 그의 손길에 응답하며 그와 함께하는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 순간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치유하며 현재를 함께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고 있었다. 이 밤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결실이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깨웠다. 희영은 눈을 뜨며 여전히 정우의 따뜻한 품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숨결은 차분했고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정우는 희영이 일어난 것을 느끼고 눈을 천천히 떴다. 그의 눈빛에는 밤새 이어진 깊은 감정과 여운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잘 잤어? 정우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희영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당신 덕분에 아주 편안했어요. 정우는 희영을 더 가까이 끌어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췄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침을 맞이했다. 그 시간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깊은 감정과 안정감이 있었다. 희영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정우가 곁에 있어준 덕분에 그녀는 더 강하고 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희영이 조용히 물었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희영이랑 함께라면 어디서든 무엇하든 난 괜찮아. 그날 아침, 그들은 함께 집 밖으로 나섰다. 햇살이 부드럽게 그들의 얼굴을 감싸며 마을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모든 걸 만들어가자. 정우가 희영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말했다. 희영은 그의 옆에서 걸으며 마음속 깊은 평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삶에 더 큰 의미를 주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와 슬픔을 함께 이겨내며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함께 걸어가던 그 길은 그들의 사랑과 신뢰로 더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